미국의 북부 지역에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 북극 한파가 몰아쳐 기록적인 혹한과 눈 폭풍에 시달릴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보험료가 1년에 20% 이상 연속 급등해 물가 상승률보다 6배나 더 인상돼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12,000 이하의 학자 융자금을 받고 10년을 상환해온 경우 남은 잔액을 즉각 탕감해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국세청이 6개월 사이에 부유층과 대기업 등이 체납한 세금 $5억 거둬들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에서 선정 발표한 2024년에 주목할 만한 트렌드 키워드 7가지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북극 한파가 몰아닥쳐 주말과 다음 주 화요일까지 서부 워싱턴주, 몬태나, 캔자스, 뉴욕 버펄로 지역에 이르는 북부 지역이 기록적인 혹한에 시달릴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일원은 화씨 40도에서 50도의 온화한 날씨를 보이는 반면 몬태나 북부에선 화씨 마이너스 30도, 섭씨 영하 3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캔자스와 버펄로에서 치러지는 미식축구 플레이오프 게임은 혹한 속에 치러지게 됐으며 첫 공화당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도 악천후로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북부 지역, 이번 주말과 내주 화요일 사이에 북극 한파가 몰아닥쳐 기록적인 혹한과 눈 폭풍 속에 휩싸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부 워싱턴주에서 뉴욕주 버팔로 지역에 이르는 북부 지역에서는 곳곳에서 혹한의 기록들이 깨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몬태나 북부에서는 화씨로 마이너스 30도, 섭씨로는 영하 34도까지 곤두박질하는 북극 한파, 혹한의 고통을 겪을 것으로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강풍까지 동반해 체감온도는 화씨 마이너스 60도, 섭씨로는 영하 51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평원, 대평원, 로키 산맥 지역을 중심으로 서부 북부와 중부 북부 지역에서는 화씨 0도, 섭씨로는 영하 18도에서 최저기온은 화씨 마이너스 15도, 섭씨 영하 26도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에선 강풍을 수반해 체감 온도가 화씨로 마이너스 40도, 섭씨로는 영하 40도로 생명을 위협하는 살인 한파를 겪게 될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가 12일 경고했습니다. 콜로라도와 덴버, 아이오와 드모인, 미네소타 미네아폴리스, 일리노이 시카고, 미주리 세인트루이스, 오클라호마 시리, 텍사스 달라스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서는 이번 토요일과 일요일, 내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 2-3일씩 혹한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NFL 프로 미식축구 플레이오프 게임이 열리는 토요일의 캔사스시리에선 화씨 0도, 섭씨 영하 18도, 체감온도는 마이너스 15도, 섭씨 영하 26도까지 급락하는 혹한 속에서 경기를 펼치게 됐습니다. 뉴욕주 버팔로의 일요일 플레이오프에서는 화씨 25도, 섭씨 영하 4도, 체감온도는 화씨 0도, 섭씨 영하 18도의 한파와 눈보라 속에서 게임을 하게 됩니다. 15일 월요일에 첫 공화당 경선을 개막하는 아이오와 코커스는 화씨 0도, 섭씨 영하 18도의 혹한 속에 당원대회를 갖게 됐습니다. 심지어 평원 지역의 맨 아래에 있는 텍사스에서는 월요일과 화요일 화씨 15도, 섭씨 영하 9도까지 급락하는 바람에 난방 수요가 폭발해 전기 공급과 송전선이 버텨줄지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반면 워싱턴 DC 수도권 일원과 뉴욕시에 이르는 중부 대서양 지역에서는 화씨 40도에서 50도에 이르는 비교적 포근하지만 폭우가 다시 내려 홍수범람 위기가 재현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수도권 지역도 밤 최저기온은 토요일에 화씨 32도, 섭씨 0도, 일요일에는 화씨 21도, 섭씨 영하 6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최고기온이 화씨 34도와 33도, 최저기온은 28도와 18도까지 급락해 영하의 강추위를 겪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도 너무 오른다는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1년에 20% 이상 연속 급등해 물가 상승률보다 무려 6배나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전체 물가가 진정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유난히 자동차 보험료가 폭등하고 있어 자동차 운전자들로부터 불만과 원성까지 듣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보험료가 연간 20% 이상씩 급등해 전체 물가 인상률보다 6배나 더 오르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운전자들은 연간 자동차 보험료로 평균 2021년에는 1,567달러였다가 2022년에는 1,633달러로 29%나 급등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2023년에는 급기야 2,000달러를 넘어서 2,019달러로 전년보다 24%나 더 올랐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2022년 6월 9.1%까지 치솟아 40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가 11번이나 기준금리를 인상한 끝에 2023년 12월에는 3.4%까지 진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가 해마다 20% 이상 급등해 전체 물가 상승률 3%대보다 6배나 더 오른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사들은 자동차 가격이 크게 올랐고 공급난으로 반도체 등 차량에 들어가는 컴퓨터 제품이나 차량 부품값도 급등했으며 기후재난으로 파손된 차량의 수리 청구가 급증하는 바람에 자동차 보험료를 대폭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대 자동차 보험사인 올스테이트는 세계주에서 적자폭이 커서 차 보험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해 주정부로부터 대폭 인상을 승인받기도 했습니다. 올스테이트는 자동차 보험료를 뉴욕에서 15%, 뉴저지에선 17%, 캘리포니아에선 30%나 인상하도록 승인받았습니다. 가장 자동차 보험료가 비싼 지역들을 보면 1위는 뉴욕으로 연 3,374달러나 돼서 매월 281달러씩 내고 있습니다. 2위는 네바다로 연 2,975달러에 월 240달러를 물고 있습니다. 3위는 플로리다로 연 2,917달러에서 월 243달러를 내고 있습니다. 워싱턴 DC는 6위로 연 2,756달러에 월 230달러를 물고 있고 메릴랜드는 8위로 연 2,645달러에 월 220달러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버지니아는 연 1,716달러, 캘리포니아는 연 1,716달러로 적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구당 자동차 보험료는 차량 대수와 몇 년 된 차량인지, 실제 운전자 숫자, 운전자 나이와 기록, 보험 커버 범위 등을 고려해 선정되는데 4인 가정에서 2대나 3대, 4대를 운행하고 있어 평균보다 2~3배는 더 내고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에 12,000달러 이하의 학자 이용자금을 받고 10년을 상환해온 경우 남은 잔액을 2월에 즉각 탕감시켜준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대법원에서 4천만 명에 대한 $10,000 내지 $20,000 일괄 탕감이 무산된 이후에 수차례에 걸쳐 360만 명에 대해 1,320억 달러를 탕감해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4천만 명에 대한 학자 융자금 $10,000 내지 $20,000 일괄 탕감안이 연방 대법원에서 무산된 후에도 여러 가지 탕감 조치들을 분리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처음에 $12,000 이하의 학자 융자금을 받은 후에 졸업 후 10년간 상환해 온 경우 남은 잔액을 2월부터 즉각 탕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월부터 잔액을 탕감받으려면 2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하고 새로운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인 세이브 플랜에 studentaid.gov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이번 잔액 탕감 조치에 주된 수혜자들은 $12,000 이하를 학자 융자금으로 받은 경우로 제한되기 때문에 주로 커뮤니티 칼리지 졸업자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출신들은 펠그란트와 같은 무상 학비 지원을 많이 받아 의외로 학자 융자금이 $12,000 이하일 수 있어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세이브 플랜을 통해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월 상한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방안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방교육부에 따르면 새 세이브 플랜에는 현재까지 690만 명이 등록했는데 그 중에서 390만 명은 월 상한액이 제로로 적용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6월 말 연방대법원 판결로 일괄 탕감안이 무산된 후부터 여러 구제 방안들을 통해 360만 명에 대해 1,320억 달러를 탕감해줬다고 밝혔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 3년 반이나 상환이 동결됨에 따라 탕감 자격이 부족한 90만 천여 명에 대해 IDR 에러를 규정하는 방법으로 440억 달러를 탕감했습니다.
공공서비스 종사자 75만 명에 대해서도 탕감 자격을 충족시켜주는 방법으로 535억 달러를 탕감시켰습니다. 연구 장애를 얻은 51만 3천 명에 대해서도 117억 달러를 면제해줬습니다. 학교 측의 속임수로 피해당한 130만 명에 대해 225억 달러의 학자융자금을 취소시켜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비록 4천만 명에 대한 1인당 10,000달러 내지 20,000달러의 일괄 탕감안이 연방 대법원에 의해 좌초됐으나 갖가지 가능한 방안들을 찾아내 소그룹 단위로 학자융자금 탕감 조치를 지속적으로 단행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선거의 해를 맞아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대표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 대규모 탕감파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탕감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 국세청이 부유층과 대기업 등에 대한 탈루 추적을 대폭 강화해 6개월 사이에 부유층 체납세금 5억 달러를 거둬들였다고 발표했습니다. IRS는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1억 2,200만 달러를 받아낸 데 이어 새해 1월에도 3억 6천만 달러를 추가로 거둬들였다고 밝혔습니다. IRS가 예산을 증액받아 탈루 추적을 대폭 강화한 결과 탈루 또는 체납세금을 대거 거둬들이기 시작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IRS는 새해 들어 첫 번째로 부유층이 체납하고 있던 세금 3억 6천만 달러를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IRS는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1억 2,200만 달러를 거둬들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합하면 6개월 사이에 5억 달러의 세금을 새로 거둬들인 셈이 됐습니다. IRS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10년간 800억 달러의 예산을 증액받았다가 2년에 걸쳐 200억 달러를 삭감당했으나 아직도 600억 달러를 증액받고 있습니다. IRS는 600억 달러의 증액분 중에서 절반을 탈루 추적 강화에 투입해 체납하고 있거나 속임수로 탈루한 부유층이나 대기업들의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IRS는 이를 위해 미 전역에서 76곳의 검사실을 신설해 헤지펀드와 부동산 투자회사, 대형 로펌 등의 탈루 여부나 속임수, 체납 등을 집중 추적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다만 연 매출이나 소득이 40만 달러 이하에 대해선 탈루 추적, 세무감사를 특별히 강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IRS는 다른 절반의 증액 예산은 세무행정 서비스 개선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세무행정 개선은 IRS 고객서비스 전화 상담원을 수천 명 증원해 대기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세금 관련 안내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용률이 극히 낮은 협력 대행기관을 통한 세금 보고에서 소득 상한선에 따른 유자격 납세자들이 국세청에 직접 세금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IRS 다이렉트 파일 프로그램을 올해 3월 중순부터 13개 주에서 시범 실시하게 됩니다. 올해 시범 실시하는 13개 주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플로리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지역은 내년 세금 보고 시즌에나 가능해집니다. 매년 다양한 업종에서 트렌드를 예측하는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라이브 커머스에서는 2024년을 이끌 트렌드 키워드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전례 없는 고물가와 생성형 AI의 출현, 격변하고 있는 시장의 변화 속에 드러날 키워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안혜린 기자가 소개합니다. 라이브 커머스에서 2024년을 이끌 세계적 트렌드 키워드로 분초사회, 호모프롬프트, 육각형 인간,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 도파민 중독 도파민, 스핀오프 프로젝트, 디토 소비 등의 단어들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트렌드는 경제 구조와 수입원 변화, AI와 로봇 도입 등 미래에 대한 불안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분초 사회는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소유 경제에서 경험 경제로 이동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능력이 있어도 실제 그 능력을 쓰는 사람의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분과 초를 다투며 경쟁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용어입니다. 호모프롬프트는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하고 훌륭한 일처리 능력이 있어도 인간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AI의 답변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질문하는 사람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I에 매몰되지 않는 사색과 해석력을 갖추고 경쟁 시대를 주도하며 체계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진다는 뜻입니다. 육각형 인간은 외모, 학력, 자산, 직업, 집안, 성격 등 모든 측면에서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부의 부익부 빈익빈처럼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기반해 나타나는 모습으로 재력이 있는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 단일한 능력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능숙한 인재로 자라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이란 같은 제품을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고정 가격이 아닌 다양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영화의 조조 할인 같은 것을 들 수 있는데 시간당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방법이 MZ세대를 만나 가격 할인뿐만 아니라 인상까지 자유롭게 더 전략적으로 활성화되는 모습입니다. 도파민 중독은 스마트폰, 틱톡, 쇼츠 중독과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른 현상입니다. 도파민은 도파민을 끊임없이 수집한다는 뜻으로 노력 없이 즐거움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끊임없이 즐거움을 수집합니다. 1분 이내의 영상인 틱톡, 쇼츠를 볼 때 흥분된 상태의 행복 호르몬을 공급하기 때문에 중독 상태에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스핀오프 프로젝트는 시간의 기회비용이 커진 분초 사회에서 이미 보증되어 있는 특정한 원작에서 파생시키는 작품으로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결과까지 보장할 수 있다는 목적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브랜드에서도 기존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새로운 고객과 시장으로 확대할 때 스핀오프 프로젝트 개념을 활용하게 됩니다. 디토 소비는 시간의 가성비가 극한까지 확대된 것으로 내가 동의하는 스타나 인플루언서를 찾아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주체적 추종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고르면 나도 산다라는 뜻은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의사결정에 따르는 복잡한 과정을 생략한 채 시간 낭비를 극복하고 나도 추정해 사는 겁니다. SNS, 인플루언서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보장된 구조가 여기서 생겨납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